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기 전에는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 무엇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내 몸을 살리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속에는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건강한 물과 세포들 사이에 떠다니는 쓸모없는 물이 그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먹여 살리는 건강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밀어내는데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과 독소를 밀어내지 못해서 정체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영양분이 가득한 건강한 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굶고 더러워진 세포는 결국 늙거나 병들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요통, 무릎 통증, 골다공증, 암 등의 질병은 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좋은 물은 경도가 높지 않는 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들어온 생수 등은 다른 물과 비교해서 탄산 칼슘의 함유량이 높아서 경도가 높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리적인 차이 때문이겠죠. 우리는 동양인으로서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물을 계속 마시면 소화기의 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은 경도가 낮은 약알칼리성 물이어야 합니다. pH 7.5의 약알칼리성 물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 흡수를 잘 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pH 5.5에서 6.5의 산성수입니다. 이 같은 산성수가 금속 파이프를 통과하면 부식이 가속화될 정도입니다. 이런 물을 오래 마시면 면역력과 세포의 활력이 떨어지고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물속 미네랄 영양 보고서에서 물속에는 미네랄 원소가 반드시 함유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생명은 물에서 기원하며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몸에 가장 좋은 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경도가 낮고 약알칼리성을 갖는 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나 혈액은 pH 7.4의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도 이와 같은 pH 농도를 띠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수촌에서 먹는 물을 조사해보면 모두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었죠. 일본 규슈대 대학원 시라바다케 교수팀은 슈퍼옥사이드라고 불리는 활성산소 발생 장치에 약알칼리수를 투여했더니 활성산소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당시 최규환 박사팀은 약알칼리수가 특히 변비 환자에 좋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팀은 약알칼리수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떨어지고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이 조기에 개선되며 위 십이지장 궤양이 개선될 뿐 아니라 재발까지 예방해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혈압 및 저혈압이 개선되고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개선되거나 치유되며 만성 변비가 조기에 치유되고 신경성 설사가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동쪽에 있는 초정약수는 세계 광천학회에서 세계 3대 광천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동국 여지승남과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60일 동안 머물면서 눈병을 고쳤고 세조도 초정약수로 심한 피부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네랄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쪽과 스페인 국경지대에 루르드에도 유명한 샘물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인정된 이곳은 샘물을 마신 후에 각종 질병의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총 70여 건에 다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각장애, 반신 및 전신마비, 암, 신경장애, 심장질환, 만성염증을 가진 환자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호전되었다고 여기는 치료 기록은 7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루르드 샘물은 무색무취하며 세균에 오염이 되지 않는 약알칼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이 곧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포함된 약알칼리수는 우리 몸을 건강으로 이끄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역산투압 정수기는 오염물질을 거릅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소 하나까지 거르는 깨끗한 정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성비보다 더욱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면역력의 저하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 특히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가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라면 오염물질을 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는 녹, 곰팡이, 각종 불순물, 오염물질을 잡아주고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까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나 수질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제대로 정화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역산투압 정수기 필터와 중공사막 정수기 필터의 단점은 모두 배제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만 모두 흡수한 필터가 바로 압축 활성탄 필터입니다. 압축 활성탄의 특징은 0.2 마이크로미터의 유해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네랄은 살아있다는 점이죠. 압축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정수기는 산성수도 만들지 않고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유해물질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외선 살균 필터와 연계되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자외선 파장으로 설계된 자외선 램프를 쏘이게 되면 물속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99.99%까지 제거되죠. 압축 활성탄 필터의 경우 세계적인 수질 공인기관인 NSF의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NSF는 식수 관리 기준에 따라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15종의 오염물질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로서는 압축 활성탄 필터 정수기가 유일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모래입니다. 모래는 태양광을 받으면서 생성된 원적외선을 듬뿍 함유하고 있죠. 이 모래층을 통과한 물은 무려 1km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땅속 깊숙이 들어간 물은 대기압으로 인해서 서서히 다시 지층으로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1k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은 다양한 광석층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등의 원소를 품게 되고 가장 이상적인 물이 되죠. 자연의 천년이 담긴 가장 자연적인 물.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